자, 안녕하세요. 네, 강사 김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전산직 공무원의 가장 필수 과목인 바로 정보보호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목차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 정보보호의 개요, 교재, 가치, 어떤 순서에 맞게끔 했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PT로 진행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PT로 진행하고, 그다음 교재 좀 살펴보면서, 그러죠? 네,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 정보보호의 개요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정보보호의 개념, 그다음 속성, 그다음 목표, 그다음 여러 가지 용어 설명, 그다음에 정보보호의 원칙, 그다음 정보보호 표준까지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보보호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보호. 우리가 보호란 얘기 많이 알고 있죠. 그러죠? 현실 세계에서도 무엇인가 보호한다. 특히 우리가 보호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은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죠? 가치가 있는 거. 만약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요즘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어떤 우리가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가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러죠?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 뭘 훔쳐가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 도둑놈이, 그러죠? 이걸 갖다가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겠죠. 저것도 우리는 보호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정보보호다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런 자산 중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정보라는 것도 하나의 가치가 있는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데이터를 내가 필요로 하고 우리 조직이 필요로 하는, 그러죠? 가공하고 처리하고, 그러죠? 많은 부가가치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그러죠? 그런 정보. 그리고 또 결국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보를 또 누군가가 와서 훔쳐가려고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커라고 표현하는데, 해커들이 와서 이 정보를 갖다가 훔쳐가고, 변조하고, 파괴하고,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이것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정보 또는 정보 시스템, 그러죠? 이와 같은 것 갖다가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보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많은 단체에서 이런 정보보호가 무엇이냐라는 것 갖다가 실질적으로 정의를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OECD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워낙 많은 곳에서 정의를 내렸지만 저희는 이제 딱 키워드 중심으로 또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정보 시스템의 바로 무결성, 무결성 용어,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기밀성, 그 다음 무결성, 가용성의 상실, 어떤 기밀성의 특성, 무결성의 특성, 가용성의 어떤 특성이 상실로 인해서 유발되는 손해, 그러죠? 이제 손해가 일어나네요. 손해로부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의존을 위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그러죠? 무엇인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보니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상실 때문에. 자, 바로 이러한 손해는 발생하는 것이고, 저기서 발생하는 이익으로부터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거, OECD에서는 정보보호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밀성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뒤에서 워낙 이제 중요한 어떤 용어가 되는데요. 뒤에 또 한번 나옵니다. 기밀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접근되고, 유출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특성을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을 우리는 기밀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무결성이라는 것은 또 허가받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변경되는 것, 그렇죠?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을 우리는 무결성이다 합니다. 자, 가용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정보가 갖다가 훼손당하고, 그러죠?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되는 것이죠? 자, 저걸 갖다가 상실하는 것, 그러죠? 갖다 우리는 가용성이 파괴되었다, 가용성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이런 정보가 유출되고, 변경되고, 훼손됨으로 인해서, 그러죠?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손실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또 다른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 저게 바로 정보보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OECD에서는. 그 다음 ISO, 국제 우리가 표준화 기구가 되겠죠? ISO는 바로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보안사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비즈니스 지속성, 바로 업무의 연속성이죠. 내가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가 되는 것을 일단 보장을 하고, 만약에 보안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러죠? 업무가 지속된 것이 중단되겠죠. 그러죠? 네. 그런데 그런 보안사고를 잘 방지를 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을 하고, 또 업무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네. 이렇게 또 우리가 ISO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서, 즉 우리나라 어떠한 법률에서 이렇게 정보보호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라는 것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자, 여기까지 잘 보게 되면 정보를 갖다가 처리하고요, 또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원리 보내는 정보통신의 그런 개념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 처리를 갖다가 수행하는 도중에 정보의 훼손, 네, 이제 훼손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 정보의 변조, 네, 변조. 그 다음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훼손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네요. 바로 정보의 가용성, 네, 가용성 파괴, 그 다음 변조. 자, 변조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뭐가 되죠? 네, 변경되는 거, 무결성이죠. 네, 무결성 파괴. 그 다음 유출되는 것은 바로 기밀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밀성의 파괴 등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그러죠? 여러 가지 관리적 수단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다? 정보보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일단은 이제 세 번째 위주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정보 처리의 이전의 과정들 중에서 가용성, 그 다음 무결성, 기밀성이, 그러죠?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다 라는 것이 정보보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그렇다면은 이런 정보보호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정보보호 자체에 몇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갖다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속성, 또 한 가지는 기술적 속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속성은 일단은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정보보호는 그 대상이 확대된다. 네, 정보보호는 특정한 어떤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보호,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개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정보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정보로,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게 확대되면은 국가의 정보, 그러죠? 네,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정보보호에서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의 대상이 확대된다. 그 다음에 이 정보보호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필수적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개인정보법에 우리가 많이 위반되는 것도 알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개인정보, 그 다음 이런 어떤 회사에서의 정보, 국가의 정보, 이런 것들이 잘 보게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합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정보보호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보는 보니까 지능적인 어떤 범죄나 또 테러, 그러죠? 네. 이런 양상을 갖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워낙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러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테러의 양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정보보호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 또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요. 정보보호의 침해는, 정보보호를 갖다 누군가가 이제 뚫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치명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손실로부터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보보호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런 어떠한 의미하고도 일치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정보보호를 갖다가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죠?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죠? 네. 내가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저거 다 실패했다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맞는 적절한 보안 대책, 그 다음에 법제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특히 보안 대책에서는 결국은 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보안 대책에서는 많은 예산, 그러죠?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네. 바로 비용을 갖다가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영진의 지원이라든지, 그러죠?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반드시 지원이 돼야지만 이런 정보보호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보보호의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보보호도 또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기술적인 속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기술적인 대책만으로는, 그러죠? 성공이 어렵다.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보보호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전문가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니까, 방화벽. 방화벽을 갖다가 세우면 된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인증 시스템. 그러죠? 인증 시스템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뭐 암호화하고. 자, 이러면은 정보보호가 되는 것 같죠? 네.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대책뿐만 아니고, 사실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어떤 다단계 대책이 세워져야 돼요. 관리적 대책, 기술적 대책, 물리적 대책까지도 우리가 바로 어떤 정보 보안의 한 영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정보 보호의 또 기술적인 문제는 말 그대로 정보 기술이 들어갑니다. IT 기술 없이는 정보 보호는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보 보호는 IT 정보 기술의 특성에 의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의존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죠? 정보 기술이 뛰어나가, 그러죠? 저가 다 잘 활용을 해서 보완을 하는 거하고, 그러죠? 기술적인 면에서 미흡해서 보완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정보기술의 어떠한 의존적이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를 위한 어떠한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대책은 없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정보보호 대책 없습니다. 그러죠? 네, 왜 그럴까요? 바로 시대의 흐름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러죠? 어떤 공격의 양상도 바뀌고, 또 보안의 양상도 바뀌기 때문에 한번 정했다고 해서 저것이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어떠한 대책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네. 또 환경 변화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우리의 정보 보호는 이루어져야 된다. 또 저기에 맞는 기술적인, 그러죠?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보 보호는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기술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정보보호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워낙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정보보호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 또는 심지어 목표를 갖다 달성해서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이라고도 하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바로 보안을 하기 위한 바로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구비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보안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저 갖다가 반드시 모든 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안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갖춰줘야 돼요. 그러죠? 저것이 보안의 3대 요소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정보보호론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첫 강이 되겠는데, 마지막 강까지 계속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의 세 가지 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바로 모든 보안 시스템이 지켜야 될 특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씩 그 내용이 무엇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밀성, confidentiality. 네, 기밀성 나와 있네요. 네, 기밀성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비인가자, 허가받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는 그 정보가 접근되고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또 역으로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결국은 허가받지 않는 비인가자, 저것의 반대는 인가자가 되겠죠. 네. 허가받은 사람은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정보를 갖다가 내가 다룰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는 기밀성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비인가자 기준으로 좀 설명을 했어요. 결국 비인가자는 정보에 접근하고 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기밀성을 갖다가 파괴하는, 그러죠? 파는 위험 요소가 바로 뭐가 될까요? 바로 도청입니다. 도청. 몰래 정보를 엿보는 거예요. 네, 엿보는 거. 도청, 또는 트래픽 분석, 그러죠? 네트워크상에 흐르는 것을 몰래 훔쳐보고 저거 다 분석해내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다 기밀성의 중요한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위협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중요한 정보를 딱 암호화 시켜 놓으면은, 그러죠? 암호화 시키면은 누군가가 훔쳐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는 암호화가 필요하다. 자, 역으로 이 암호화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로는 무결성입니다. 무결성. 앞에서 우리의 무결성, 아까 그 정의할 때 좀 배웠죠?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인가자에 의해서, 그러죠? 정보가 중요한 것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을 우리는 무결성이다. 또 역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가자, 즉 허가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는 무결성이다.
자, 그런데 이 무결성을 깨려고 하는, 그러죠? 그런 공격들이 나타납니다. 저게 바로 변조 공격이라고 하죠. 네.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다른 값으로 변경시키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나 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죠? 저희는 통제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근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해시 함수를 갖다가 붙여서 데이터를 전송하잖아요. 그럼 누가 중간에 변경하면은 그 내용이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무결성을 갖다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용성도 있죠. 가용성. 네. 가용성은 비인가자에 의해서, 그러죠? 네. 비인가자 중심으로 그 정보가 훼손되고, 그러죠? 사용할 수 없는 거,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방지하는 것을 가용성을 확보한다. 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설명하면은 인가자에 의해서는 해당하는 그 정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우리는 가용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많은 요소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보안의 3요소다. 또는 보안의 목적이다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의 목적이다. 보안을 한다는 그것은 여기 세 가지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네. 언제 어디서나. 그러죠? 네. 그래서 이걸 약자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밀성을 C, confidential의 C. 그러죠? 그 다음에 무결성 I, CI. 그 다음 가용성 availability A. 그러죠? 네. 그래서 보안의 목적, 보안의 3요소. 이걸 갖다 우리는 간단하게 CIA를 확보한다. 자, 이건 지금 저는 지금 약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IA. 그러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보안의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죠? 네. 또 하나, 보안의 요소는 상호의존적이다. 상호 간에 의존적이다. 라는 것도 꼭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기밀성이 파괴가 되면은 무결성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가용성이 파괴가 되면은 기밀성, 무결성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와 같은 보안의 3요소는 잘 모든 것이 구비가 되도록 안전하게 균형감 있게 우리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보안의 요소를 배웠는데 3요소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요소는 없느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많이 좀 익숙한 것이 있는데요. 인증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증. 네. 자, 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당사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사자가 이렇게 만든 것이 진짜인지, 저거 신분, 그러죠? 또는 메시지의 어떤 원본하고 일치가 되느냐, 저걸 확인하는 특성을 우리는 인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특성 중에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책임 추적성.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정보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죠? 개인이 일단 접근했다면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고, 나중에 보안 사고가 나왔을 때,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저걸 갖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우리는 책임 추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정보나 정보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서 누가, 그러죠? 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사용했는지를 갖다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죠? 네. 개인의 어떤 책임 추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런 개인의 책임 추적성을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로그 파일이죠. 로그 파일. 그러죠? 네. 로그 파일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시스템이라든 네트워크에 접근을 했을 때, 그러죠? 누가 언제, 그러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가 다 기록되는 겁니다. 로그 파일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책임 추적성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 부인 봉쇄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보안 요소가 있습니다. 자, 부인 봉쇄라는 것은 부인 방지, 부인 방지라는 표현도 또 많이 쓰고 있어요. 부인 봉쇄, 부인 방지. 자, 부인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송신자가 있고, 그러죠? 수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메시지를 보내고 뭐 통신을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죠? 수신자가 나 너하고 통신한 사실 없어. 해가지고 부인하는 것이죠. 통신 거래를 갖다가 부인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송신자나 수신자가 전송 메시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러죠? 서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 안 받았어. 쉽게 말해서 오리발 내미는 것이죠. 오리발 내미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특성을 부인 봉쇄, 부인 방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준거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준거성. 자, 영어로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compliance, 네, 준거성. 자, 준거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앞에 있는 모든 보안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위법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법적인 요소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정보보호의 법적 요소를 갖다가 담고 있는 거. 그렇죠? 좀 뭐 복잡하게 적었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보안의 요소들에 있어서 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을 우리는 준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는 준수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보안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 정보보호 어떠한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보보호라는 것은 어떠한 내 자산에,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어떤 무엇인가가 와가지고, 그러죠? 나한테 데미지를 입혀서 내가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러죠? 자, 다른 손실이 발생하고, 그런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안 대책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어떠한 용어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죠? 네, 우리 자산. 자, 앞에서 있지만 정보 자산, 뭐, 많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아까 앞에 보면 하드웨어, 그 다음 뭐 소프트웨어, 그러죠? 이제 데이터, 뭐 이거 말고도 또 어플리케이션, 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 자산에 뭔가 누군가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향을 주는 그 원본을 추적 해봤더니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위협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위협이라는 것은 바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는 저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보 시스템의 애로 들어보면은, 그러죠?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 그러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영향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해커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드러나진 않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볼까요? 우리 사람 주변에도 너무 많은 어떠한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있죠. 뭐, 우리가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죠? 어떤 병원에 어떤 감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죠? 네. 밖에 이제 또 천재지변해서 갑자기 어떤 천둥 번개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드러나지 않았어. 뭔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위협들은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바로 이러한 자산에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자, 취약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점을 말하면 약점, 뭔가 부족한 거, 그러죠? 네. 저것도 이제 사람으로 또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날마다 보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나의 어떠한 이제 취약점, 내 몸의 취약점은 내가 잠을 잘 못 잤어. 또 술도 많이 마셨어. 몸이 피곤해. 자, 피곤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균이 슬금슬금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죠? 네. 그 다음 내가 빨리 가려고 서두르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다 취약점이 되는 것이죠. 네. 서두르고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러죠? 많은 결국 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약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아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죠? 네. 잠재되었던 위협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네.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이미 우리가 돌이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때는 나한테는 뭐가 되는가가 바로 위험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제 위험이 나한테 데미지, 바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죠? 네, 영향을 줌으로써 노출되고 바로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네. 그럼 결국 자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산에 취약점이 존재를 하고 그 취약점을 통해서 위협이 들어와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 위험이 바로 우리한테 자산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보안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안 대책 세이프가드. 네. 자, 이렇게 좀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그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어셋이죠.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재화, 돈이 되는 것들. 그러죠? 저 자산이다. 따라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안,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정보자산입니다. 정보자산.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정보자산. 정보자산인 것은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통칭하기도 하고, 좀 구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데이터. 자, 그림이 좀 잘 나왔네요. 그러죠? 네. 정보자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뭐 서버 컴퓨터, 보안 장비, 데이터, 또 데이터 집합, 데이터베이스. 이걸 다루는 우리 사람도 자산이 되겠죠. 그러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서, 그러죠? 또 시설. 자, 이런 것들은 다 자산이 된다. 근데 자산이 이제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엇인가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그러죠? 우리는 문제가 항상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의미.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위협. 영어로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트리트라고 합니다. 조직의 자산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 네, 원인.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잠재적인 원인. 자, 잠재적인 원인. 잠재적인 또 원인. 계속 원인 또는 그런 행동. 저 갖다 우리는 위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위협이, 그러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위협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위협들이 나타나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의도적 무엇인가 이런 갖다가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위협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실수 같은 비의도적 위협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의도적 위협은 바로 외부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내부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애들은 어떠한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를 갖다 빼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는 위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부인의 위협으로는 물리적 위협, 어떤 테러라든지 기술적 위협, 그러죠? 요거 해킹이라든지. 그다음 내부인에 의한, 자, 내부인이 내가 무엇인가 몰래 저 데이터를 훔쳐서 팔아먹으려고 해요.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의도적이 되겠죠. 또 기술적인 어떠한 위협, 네, 이런 것들은 바로 내부인에 의한 의도적 위협이다. 그 다음에 비의도적 위협. 사실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에 의한 실수, 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사람에 의한 위협. 이것도 뭐 인적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인적인 위협. 그러죠? 어떤 조작을 잘못했어요. 그러죠? 네. 들어온 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 미숙했어요.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자신도 모르게, 그러죠? 유출됐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것도 중요한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연재해, 천재지변이죠. 네, 화재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해가 날 수도 있고, 홍수, 지진, 그러죠. 네, 이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죠.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죠. 네, 오래되고 하면. 물론 이것도 이제 조작을 잘못한다든가, 또 이렇게 미숙했을 때, 또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빨리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하지 않는다든가, 네, 그와 같은 경우는 또 시스템 결함 자체의 위협. 자, 이와 같은 뭐 위협을 갖다가 지금 뭐 하나씩 다 따지기는 힘들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어떤 많은 위협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 중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죠? 의외로 인적 위협들.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위협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어떤 원하지 않는 사건들에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적인 어떤 사건들의 원인이 되는 것들, 저것은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취약점. 그러죠? 네. 그럼 취약점은 무엇이냐? 네, 취약점. 자, 취약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산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 네, 구조적인 약점이네요. 그러죠? vulnerability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위협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죠? 위협의 이용 대상. 네. 자, 그래서 모든 위협은 아까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취약점이 발생하면 제가 슬금슬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죠? 이용 대상이다. 자, 따라서 우리는 취약점 분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취약점 분석이라는 것은 정보자산의 어떤 약점을 알아내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한다. 자, 그럼 이제 자산에, 그러죠? 위협이, 그러죠? 취약점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발생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위험입니다. 그 위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요소가 취약점을 이용해서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그 악영향이 바로 손실이죠. 손실을 가져올 그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다. 물론 모든 위험이 또 다 이렇게 손실을 일으키냐? 저건 아니지만은 위험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손실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다. 또 그렇게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약점 위험한 위협으로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에 갖는 피해, 그러죠? 피해를 갖다가 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는 위험, 리스크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리스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위험이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트레이트, 위협이었죠. 네, 위협. 위협이 존재를 하고, vulnerability, 바로 취약점이 존재를 하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asset value, 바로 자산 가치죠? 네, 자산. 가치가 존재를 한다면은 저것 때는 언제든지 바로 위험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함수화시키게 합니다. 바로 함수에서 바로 어떤 리스크 R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죠? 네. R은 바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죠? 자, 위협 T, V, 바로 A. 네. 이와 같은 어떤 함수의 개념도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디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함수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떠한 리스크 R을 갖다가, R은 다음 세 가지 요소. 자, 위협, 그러죠? 그다음 취약점, 그 다음에 자산을 통해서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저희는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그 값은 결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위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위험은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 제거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왜 그럴까요? 바로 자산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용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안 대책이라는 용어, 세이프가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위협을 방지하고 취약점을 감소시키고, 그러죠? 네. 앞에서 발생했던 어떤 원인들을 갖다가 다 제거시키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사고로부터 영향을 제한하고, 원하지 않는 사고를 탐지하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설비를 복구하기 위한 모든 활동, 절차, 기술 도구, 그러죠? 네. 저걸 갖다 우리는 보안 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 대책을 참으로써 우리는 결국은 뭘 하게 될까요? 위험을 결국은,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어떻게? 바로 위험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아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네. 보안 대책으로서 위험을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과 일단은 형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보안 대책을 함으로써, 그러죠? 바로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예방적 수단. 그래서 미리미리 보안 대책을 세움으로써 위협도 없애고, 아까 취약점도 없애고, 또 발생하는 위험의 어떤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보안 대책이다. 자, 근데 보안 대책은 또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심층적이고 다단계 보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보안 대책 세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어떤 단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저기서 또 이야기가 또 한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은 여기 어떤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산. 네,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리적 보안입니다. 관리적 보안. 그 다음에 관리적 보안 다음에는 또 기술적 보안을 또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기술적 보안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 보안이라고 하는 물리적 보안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보안은 이제 시설 보안이죠. 네. 앞에도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보안은 기술적 보안을 갖다가 생각하기 쉬운데 기술적 보안 말고도 관리적 보안, 그러죠? 또 물리적 보안, 또 기술적 보안 이런 것들이 다 다단계로 침략적으로 지원이 돼야지만 중요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제 보안 대책으로는 이제 방화벽, 암호화, 패스워드 설정하는 거, 그다음 접근 통제 해서 인증받은 사람만 통과하도록 하고요. 또 보안 교육하는 거,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는 거,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안 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정보보호 원칙과 표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어떤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제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자, OECD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OECD 보호 원칙. 자, OECD는 반드시 모든 정보보호를 하고자 할 때는 책임적 성이 유지돼야 된다.
자, 책임 지속성 앞에 설명했습니다. 모든 개인의 사용자는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인식성도 있어야 된다. 자, 인식성이라는 것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위협이 존재를 하고, 그러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윤리성이죠. 자, 이러한 정보보호 원칙은 바로 합법적이어야 된다. 앞에 준거성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기에 맞도록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도 윤리성. 그 다음 다중협력성. 자, 보안 대책은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자,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죠? 네. 그래서 위협이다. 발생하는 모든 위협들, 모든 취약점들. 근데 저걸 다 완벽하게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저게 바로 다중협력성. 그 다음 균형성. 그러죠? 균형성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와 손실 발생하는 것, 저걸 균형적이어야 된다. 손실 비용이 발생하면은, 그러죠? 그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균형감 있게 투자가 돼야 되겠고요. 또 아까 보안 대책도 마찬가지. CIA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상호 의존 쪽으로 잘 구성이 돼야 된다. 저게 바로 균형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성. 조직 내 보안 대책은 상호 조율되고 통합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조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사적인 관점에서, 그러죠? 네, 전사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성. 정보 시스템의 침해 사고는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정보보호를 말 그대로 사후 약방문 같이, 그러죠? 네,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보보호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그러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지? 네, 이런 정보보호가 진행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떠한 정보보호를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데 저것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죠? 중간에 평가도 하고, 평가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개선을 해서, 그죠? 주기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민주주의. 네. 정보보호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데이터 및 정보의 흐름이 합법적. 결국은 아까 윤리성하고 비슷하네요.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독재적, 민주주의 반대가 독재잖아요. 독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어떤 데이터나 정보 흐름에 맞게끔, 그러죠? 잘 조화롭게 정보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OECD의 우리가 보호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자,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NIST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단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NIST의 정보보호 원칙도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조금 있어요. 네. 상식선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구나.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보안은 조직의 임무 지원, 당연합니다. 자, 우리가 보안을 하고 모든 어떠한 조직의 행동들은 어떠한 조직의 어떤 임무, 그러죠?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거였죠. 네. 그 다음 보안은 건전한 관리를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네, 앞에서 이제 정보보호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나 모든 분야에서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다. 중복되는 이야기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컴퓨터 보안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네. 비용 대비 효과 꽤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비용 대비 효과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소유자는 자신의 어떠한 시스템뿐만 아니고 외부 조직에 대해서도, 그러죠? 네.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지금은 이제는 하나의 내가 서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은 서버 시스템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연결되고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다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저기에 대해서도 보안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 보안에 대한 책임과 책임 추적성. 네, 앞에서 이야기 나왔죠? 책임 추적성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 컴퓨터 보안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 다음 컴퓨터 보안은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네요. 네, 어떤 환경에 맞게끔 변경이 생기면 저기에 맞게끔 다시 평가하고 개선하고 해야 된다. 네. 그 다음 컴퓨터 보안은 사회적인 문제로 제약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이거 컴퓨터 보안을 너무 엄격하게 했을 때는 사생활에 어떠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너무 느슨하게 되면은, 그러죠? 어떤 컴퓨터 범죄의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어떻게 사회적 제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러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PT를 통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교재 보시게 되면은 챕터 1에 바로 저기 서브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정보부의 개념 나와 있고요. 정보부의 속성, 그러죠? 굉장히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걸 갖다 다 설명하기 힘들어서요. 중요하게 제가 PT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일반적 속성, 주적 속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죠. 정보부의 목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보안의 3대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기밀성, 그러죠? 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바로 무결성, 인테그리티, 그 다음 가용성에 대한 정확한 의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밖에도 몇 가지 책임 지속성 문제, 인증 문제, 뭐 신뢰성 문제 그 같은 것들, 그 다음 부인봉쇄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는 바로 정보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용어 설명, 그죠? 정보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각각의 용어들, 자산, 그러죠? 그 다음 위협,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은 취약점, 네, 바로 기본적인 아까 TVA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위험이요. 위험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죠? 위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취약점을 이용한 위협으로부터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 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 위험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죠?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 뭐 그것도 위험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러한 위험은 바로 위험 리스크 R은 VAT 또는 TVA라고 하는 어떤 함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보안 대책, 보호 대책, 세이프가드를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자, 또 넘겨보면은 또 보안 요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항목에 바로 보호의 원칙과 표준.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OECD 보호 원칙.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은 바로 니스트라고 하는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바로 정보보호 원칙. 저기까지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제 표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표준은 저희가 또 뒤에서 또 한번 설명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좀 배웠고, 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어떤 기출문제 같이 한번 해설 한번 해보고 분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꼭 아셔야 될 많은 문제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문제 중인데요. 다음 중 정보보호 요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네, 옳지 않는 것을 지금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인 방지, 네. 자, 죄송합니다. 설명하세요. 옳은 겁니다. 옳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은, 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옳은 것은, 네. 네, 이거 지우겠습니다. 옳은 것은. 다음 중 정보보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1번. 부인 방지. 정보가 비인가된 방식으로 변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부인 방지 아니었죠? 네, 이건 바로 뭘까요? 네, 이것은 바로 무결성입니다. 무결성.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잘못 표현됐고, 그 다음 2번 무결성이란 특정한 작업 또는 행위에 대해 책임 소재를 확인 가능함을 의미한다. 네, 이거 무결성 의미가 아니죠. 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할까요? 무결성이 아니고 책임 추적성이네요. 네, 책임 추적성. 본인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 3번 인증성. 이란 것은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시 정보를 접근하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네,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인증이라는 것은 바로 뭐였죠? 네, 신분을 갖다 확인하고 메시지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네. 자, 그럼 지금 정보를 접근하고 변경하는 거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네, 이건 지금 뭘 의미할까요? 네, 변경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무결성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4번 가용성이란 정보나 해당 정보가 진짜임을 의미한다. 진짜? 네. 진짜라는 얘기는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인증의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증도 되고, 무결성, 변경되지 않았고, 진짜다. 인증의 의미도 포함되고요. 무결성 의미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용성의 의미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또 5번 볼까요? 기밀성이란 정보의 비인가된 유출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네, 맞습니다. 기밀성은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가 접근되고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네, 따라서 답은 몇 번? 네, 5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네, 제가 조금 미스프린트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옳은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보안 요소에 대한 설명과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기업. 자,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잠재적인 원인과 행위. 여기서 원하지 않는 잠재적 원인. 그렇죠? 그 행위.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얘를 갖다가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서 손실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 이제 손실이 날 가능성. 그러죠? 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위험 리스크. 그 다음 디귿 자산의 잠재적인 속성으로서 위협의 이용 대상이 되는 거. 자, 위협을 갖다가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저게 바로 취약점이 되겠죠? 네, 이것은 바로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은 위협, 그다음 위험, 취약점. 네, 답 2번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네,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안의 3요소. 자, 보안의 3요소 뭐였죠? 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어떠한 행위는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가용성이죠? 네, 가용성에 대한 어떠한 위협이 무엇이냐? 자, 가용성을 파괴하기 위한 위협. 자, 1번. 트래픽 분석. 트래픽 분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상에 흐르는 트래픽을 갖다가, 그러죠? 갖다가 훔쳐서 내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트래픽 분석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얘는 기밀성이죠. 자, 기밀성 갖다가 파괴하기 위한 기밀성의 어떤 위협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분을 위장했어요. 네. 나는 이제 B인데 A라는 신분, 다른 친구의 신분을 위장해서 내가 접근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일단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불법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무결성, 그러죠? 네, 무결성의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밀성, 그러죠? 기밀성에도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패키지 범람. 자, 패키지 범람됐다는 얘기는 자, A에서 그러죠? B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보내는 단위가 이제 패키지 되겠는데 너무 많은 패키지를 보내가지고 B가 처리하지 못해요. B의 용량을 갖다 넘어서게끔 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뭘까요? 도스 공격입니다. 그러죠? 네. 패키지 범람됐다는 얘기.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도스 공격을 이야기해요. 도스 공격은 상대방 시스템 무력화시킵니다. 그러죠? 훼손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가용성에 중요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자체로는 지금 바로 도스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도스 공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변조되는 것. 자, 변조되는 건 무결성의 위협이 되겠죠? 네, 무결성도 위협이 됩니다. 자, 따라서 가용성의 위협은 답은 몇 번?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요. 네, 첫 번째 강의였고요. 정보보호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